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경매에 대한 공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. 동상,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거야. 다른 얘기는 전부 몰라도 돼. 왜? 돈 안 벌면 되니까.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진짜 동상이 알아야 돼. 왜? 이거는 돈을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이야기야. 이거 모르면 돈 다 날려.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명심하길 바래. 2년쯤 전에 부산에 동래구 온천장에 있는 빌라를 형아가 샀어. 그때 한 6개 정도를 샀는데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집들이 경매로 다 나온 거지. 1층은 필로티, 주차 공간으로 집이 없었고 2층부터 8층까지 집이 있는데 한 층당 이제 2가구씩 있었어. 그런데 그 집들이 전부 다 경매로 나온 거지. 자, 그런데 이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적게는 1억부터 많게는 1억 3천만 원까지 있었어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이야. 대항력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거든.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경매 낙찰받은 사람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해.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건데 이 대항력이란 거는 간단해. 전입신고 있잖아.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거. 주민등록 신고. 이 주민등록 신고를 언제 하느냐로 결정이 나. 그래서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거든. 그런데 이제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세입자들은 건물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그 집에 들어간 거지. 그렇게 하고 전세 보증금을 전부 다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걸었던 거야. 그러다 보니까 형아가 얘기한 대로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입자들이었던 거지. 그래서 이 형아가 그 사람들이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어. 아니, 이 집을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았냐? 부동산에서 아무 얘기 안 하더냐?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전부 다 계약을 했대. 그 부동산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건물주는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다. 건물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옆 동네에도 이런 빌라가 있고 또 큰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.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다. 그러니까 이런 인력 때문에 경매 안 넘어간다. 걱정하지 마라.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내가 돈 줄게. 내가 보증금 돌려줄게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. 세입자들은 부동산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괜찮은 것 같다. 별 문제 없겠지. 그렇게 돈이 많다는 사람인데 인력 때문에 경매 들어가겠어? 이런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집에 전입을 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실제로 그 건물이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야. 그래서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한테도 돈을 요구하지 못하고 또 소액 임차인이라고 있거든.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서민들이니까 좀 제일 먼저 일정 금액을 좀 보호를 해주자. 돈을 먼저 지급하자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금액도 미치지 못하는 거지. 그 소액 보증금으로 보호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금액이 컸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서도 보호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항력도 없어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쫓겨나게 된 거야. 그래서 이 형한테 이사비 단돈 100만 원씩 받고 그렇게 모두 다 나가게 됐어. 자, 그 사람들은 등기부를 보긴 봤어. 봤지만 그 등기부에 있는 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지. 단지 부동산에서 그렇게 안심해라,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한 거야. 하지만 그 부동산은 이미 문을 닫고 없어. 도망갔어. 끝이야. 그래서 우리 동상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가 깨끗한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. 기억해. 반드시. 전입신고를 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한 거지. 이 세입자는 등기부가 지저분한 상태에서 그 집에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매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. 그렇지. 그래서 그런 집에는 올전세로 들어가면 안 돼.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주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. 그런데 이것도 참 쉽지 않아. 왜냐면 세입자들 월세를 주게 되면 부담스럽거든. 올전세면 전세 보증금만 주고 살게 되면 나중에 계약이 만료됐을 때 다시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월세를 매달 주는 것은 상당히
부담스럽지. 그래서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하지.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봤자 은행에 넣어놔봤자 은행 이자가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세를 받지 않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. 그런데 이 건물주는 애초에 작정을 한 것 같아. 왜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건물주는 월세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건물주는 전부 다 월세로 받지 않고 월전세로 전세 계약만 전부 다 한 거야. 그런데 대출을 풀로 뽑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한 거지. 그러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미 집값 이상을 벌어들인 거거든. 확보를 한 거거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은행 이자를 안 주고 그냥 뻥 날리는 거지. 전세 계약이라고 해서 부담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안 되겠다. 반드시 등기부가 깨끗한지 아니면 어떤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. 서민들한테 전세 보증금은 거의 전 재산이야. 신혼부부도 있었지만 70대 되는 할머니도 계셨단 말이야. 그런 분들은 그 돈 날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어?